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4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석유로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2일 공급관리연구소가 월별로 발표하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10월에 46.5%에서 11월에 48.4%로 개선됐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측치 47.5%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10월 강력한 허리케인과 보잉사의 파업으로 인해 침체됐던 제조업이 11월 반등한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제조업 부문의 개선 소식과 함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리튬, 2차 전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680선을 가뿐히 넘긴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제동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8.53% 오른 22,9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수페타시스는 장중 한때 1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날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청약일과 신주 발행 일정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발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함께 들어와준 모습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11월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이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 분위기 그대로 받아가면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히 화장품주가 역대 수출 기록을 최대로 기록하면서 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빨간불 잔뜩 켜지고 있잖아요. 정말 기분 좋은 모습인데 어제 섹터 분석에서 해주셨던 이 리튬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영향도 있지만 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면서 물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죠. 이런 영향들이 좀 훈풍을 불어넣어 준 걸까요? 뭐 그런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둔화됐다라는 것들은 확실히 이제 국내 증시 이슈 좋은 호재거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들은 이제 어제 미국의 S&P,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물가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고 앞으로 있을 관세를 대비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물품을 좀 사재기 형태의 이제 물건을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인 호재는 아닐까, 이제 글로벌 증시 쪽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호재가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중기적 이상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하락장 못해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하락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봉 오늘 1.6% 상승했는데 오늘 반등 나왔던 거는 이제 현금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를 좀 놓고 보더라도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나스닥만 1% 넘는 이제 장대 양봉의 형태로 이제 상승이 나와줬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지어지면서 나스닥만 홀로 외롭게 상승하는 그런 미국 증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이제 나스닥 지수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이 기술주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간다면 이 나스닥 국내에 이제 나스닥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쩔 수 없이 S&P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우의 영향을 대형주가 속해 있는 이 다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냥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락장을 대비해서 현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최은 아나운서가 이제 짚어준 대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반도체 섹터 오늘 좀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미국의 이제 HBM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이 HBM과 관련한 이제 규제가 나왔어요. 중국에 있어서 수출 규제인데 여기에 지금 당장 이 앞으로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에서 생산하는 HBM만 중국에 수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법안이 있는데요. 미국의 미국의 장비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생산된 HBM도 이제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 이제 추가적인 조항이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HBM 또한 중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중국에 수출되는 HBM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타격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거든요. 좀 한 부분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양면적으로 어떠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의 심리는 살아 있으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거는 지금 당장 좋지 못한 이슈는 있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이 이슈는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 재료가 쉽게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시장 전략을 좀 세워 나간다면 하락장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는 이 나스닥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는 특징이 있는 만큼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들이 힘을 내주고 있을까요? 오늘도 오민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의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 테슬라 주가가 이와 함께 3.5%나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주들에도 관심이 함께 쏠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 자율주행 대장주인 퓨런티어,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들 장 초반에 상승세 크게 나타났다가 지금 윗골이 길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잠깐 주춤해진 모습인데 자율주행 기대감은 확실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FSD가 출시가 되면서 상용화가 됐을 경우에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변했을 때는 이 테슬라가 영위하는 이 로보택시 사업, 사이버캡이죠. 이 사이버캡 사업이 충분히 이제 생산량이 발동이 되면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제 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제 오늘 출시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훈풍을 좀 맞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펠이라는 이제 미국의 IB은행이죠.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주당 287달러에서 41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 300달러 선이었는데 287달러 매도 의견이었죠. 매도 의견에서 갑자기 매수 의견으로 강력하게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사실상은 매도 의견에 대한 이 매도 리포트에 있어서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가 이슈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하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지금 가치를 추정해 본 결과 FSD 가치로만 1조 달러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테슬라 목표 주가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승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거와 같이 규제 완화 이슈가 있었죠. 규제 완화 이슈 나오면서 FSD 출시가 먼저 이루어질 거고 사이버캡 출시 내년, 내후년 2026년도에 예정 이제 연간 200만 대 양산 체제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단축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단축이 되면서 실적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FSD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경쟁, 그냥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이제 테슬라의 기술 경쟁,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 기술이 계속해서 FSD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성장성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내 증시 또한 자율주행의 이슈를 받아서 같이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 종목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i3 시스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을 정확하게 잘 맞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고점 잘 맞춰주고 있고 위에서 지금 추세 들어 올렸죠. 상승 추세 들어 올리고 각도가 올라갔어요. 각도 올라가면서 역배열에서 단기적인 역배열 이후에 수렴을 만들어내고 있죠. 수렴 이후에 다시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정배열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지워놓고 이제 추세선만 놓고 그거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요. 전고점 일정하죠. 그리고 여기서 상승 추세 나와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각도가 들어 올려졌죠.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삼각수렴의 형태가 딱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던 삼각수렴에서 고점 한번 터치해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서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i3 시스템 저는 이거 추세 지금 눌림목 부분에서 반등 나왔을 때 오늘 시가 손절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해봐도 좋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을 좀 보게 되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이 추세 상승 추세 이 하단선까지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엄청난 상승이 만들어줬었던 이 자율주행 이슈에서 화제 타고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고점 터치를 하고 쌍봉 위치를 넘어가 주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 저항선 이전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지지선만 확실히 딱 23,800원 위치만 잡고 충분히 스윙적인 관점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대응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근, 중심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 이후에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관점.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박스권 나오고 위에서 박스 치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고 박스권이 나오는 이런 계단식 형태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단식 상승 같은 경우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매도 다시 돌파했을 때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하는 이런 박스권 형태, 단기적인 박스권 형태의 매수 매도 전략이 좀 잘 들어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OS랩이죠. SOS랩. 이거 제가 이제 11월 22일 날 공략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제가 8,000원에 이제 매수가 드렸는데 추가적인 전략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찍었습니다. 8,000원이 이제 매수가였는데 지금 제가 딱 정확하게 잡아 드렸거든요. 박스권 형태에서. 그리고 돌파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차 목표가가 9,300원이었거든요. 1차 목표가가 9,3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박스권 형태가 아직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 박스권, 가상의 박스권을 좀 설정하시고 1차 목표가 계속해서 1차 목표가를 유지하고 익절 라인 설정하시고 그냥 2차 목표까지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S랩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지금 이 위치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공략지와 함께 이 SOS랩 통해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까지 계속 함께해도 좋겠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테슬라발 자유주행 이야기 좀 더 나눠봤는데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로봇 섹터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엔젤 로보틱스, 클로봇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강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부진한가 봐요. 리포트들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가 내렸어요. 이 로봇주들도 테슬라 혼풍, 자유주행처럼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약간의 개별적인 섹터라고는 보긴 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완벽하게 똑같이 추종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봇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봉 돌파 캔들 나와주고 박스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박스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14만 원에서 15만 4천 원에 대한 박스권 대응으로 좀 진입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있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 캔들 이후에 박스권 나와주고 있거든요. 계단식 상승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박스권 대응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좀 박스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작은 박스권 이탈하게 되면 큰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시장 자체가 장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로봇주들 조금 예민하게 좀 보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봇 종목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 지속해서 끌고 나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주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박스권에서 어떤 흐름 보이는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업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장품 수출 실적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11월까지의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는 이야기를 식약처가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전체 수출액이 92억 달러였으니까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다. 정말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식약처장이 대표 ODM사인 한국콜말에 방문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화장품주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실적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잘 나와주고 있고 화장품 섹터가 지금 최근에서 상승하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의 이제 큰 손이었던 중국과의 교류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약간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규제, 왜 이런 K-뷰티 사업이 다시 한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 같은 이제 화장품 산업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냐라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규제예요. 중국 규제가 미국에서 이제 수출과 이제 관세에 대해서 보호 장벽을 치고 있으니까 이 세계 공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고 있는 이 중국에 제조한 이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히게 되겠죠. 거기에 중국에는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면서 내수 시장이 완전 타격을 받으면서 직격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규제가 강할수록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수도 안 좋아, 수출길도 막혀 그러면은 어떻게든 수출 판로를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 수출 규모는 이제 수출길을 판로를 뚫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제 일부 서방 진영 국가에서 그래도 중국 제품을 수입을 많이 해가는 국가들에 한해서 지금 무비자 입국을 이제 15일에서 30일까지 이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물꼬를 트고
수출을 하고 여행객,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부진했던 내수 시장,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진한 내수 시장을 살려주는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규제를 좀 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중국의 규제는 완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주변국들, 여행객들 이런 수요들,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그냥 직결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뷰티 산업 어떻게든 지금 관광 이렇게 풀어주고 수출을 더 중국 제품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판로를 찾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관계에서는 사실상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화해 무드가 발생이 되면서 중국제 제품 수입을 해서 국내 내수용으로 팔게 되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어떻게든 판로를 찾으려고 들 것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자유무역 서방 경제 체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많이 돌아가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 국제적인 외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브앤테이크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이제 판로를 찾기 위해서 국내 이제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저는 화장품주 좀 눈여겨봐도 되는 섹터다,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에 관련 종목, 뭐 홍성그룹 같은 것도 있죠. 중국 소비재 관련 내수 관련 이제 기업인데 홍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동전주기는 하지만. 지금 위에서 올라오고 수렴 만들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중국과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어떻게든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관광객 수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성그룹 자체는 그렇게 좋게 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삐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삐아 최근에 상장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었다가 하락세를 만들어냈거든요.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맞다가 오늘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와주면서 박스권 중심값, 이제 고점 부근의 중심값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 8,370원 이 부근에서 박스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박스권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추세는 횡보하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하는 이 박스권 기본적인 형태의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혹은 지금 현재는 바닥 다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은 조금 어려워요. 하락 추세를 오늘 캔들이 이제 막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됐을 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해보는 것도 소액만 좀 넣어보는 것도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상승 나와주고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잡아내진 못했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에서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 지지받으면서 이 삼각수렴 돌파 꼭지점 부근에서 돌파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지금 주가가 바닥 이후에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저가 쪽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토니모리라는 기업도 있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저점을 이탈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캔들 기준으로 박스권 한번 가상의 박스권을 이 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가상의 박스권을 설정하시고 이 박스권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반등할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문가님, 이 화장품 업종은 ODM사, 그러니까 한국콜바나 코스메티카 코리아 같은 ODM사가 있고 예. 또 삐아나 토니모리, 클리오 같은 화장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사실 예. 리포트들 살펴봤을 때는 ODM사가 좀 잘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예. 이 화장품 브랜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이번 상승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ODM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쪽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최근 이제 브랜드 고가 브랜드 한국 화장품에서 제조하는 이제 뭐 헤라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는 좀 빠졌어요. 빠져 매장이 이제 좀 철수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그때는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었죠.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못하니까. 그런데 중국과 지금 이런 우호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같은 경우 국제 관계에서는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이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든 정치적인 이슈로만 이제 경제 논리로 따졌을 때는 지금 빠지는 게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국 화장품 다시 한번 해제가 되면 수요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혐한령, 한한령 이런 거 내려질 때마다 한국에 있어서 중국 수출 비중 상당히 낮아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혐한령, 한한령 이런 게 풀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브랜드 쪽도 다시 한번 중국 쪽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ODM 쪽도 유망하긴 하지만 ODM 쪽 관련해서는 주가가 사실상은 너무 가볍잖아요. 한 번 이슈 거기에다 시장 자체 자금 지금 국내 시장 자체의 자금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슈 한 번 빵 터주면은 소액만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빵빵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ODM 상대적으로 이제 브랜드 쪽이 좀 늦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 쪽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한중 관계가 유지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브랜드 쪽도 조금 시간이 좀 길 뿐이지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 충분히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M사뿐만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들도 장기적으로 함께 상승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저희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오민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을 통해 그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유제약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5,500원에 매수하셨고 3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유유제약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현금 배당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6% 넘게 급등하는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유유제약 지난 8월쯤 전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차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유유제약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등 나와주면서 아직 역배열 구간이긴 해요. 그런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업 정말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을 때 1대1 무증까지 발표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잘 나오는 제약사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재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접근보다는 좀 재무적인 접근으로 살펴봐야 돼요.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 900억대, 980억, 1000억, 1300억, 1300억대까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단순하게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부채 비율 낮죠. 60%대 100% 이하로 나와주고 있고 유보율도 뭐 줄어들기는 했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는 영위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기업의 순자산 가치 이제 가치도 6,200원에서 소폭 감소가 됐는데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의 재무적인 이슈들과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기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실적 한번 볼게요. 완벽하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죠. 그런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330억, 2분기 330억, 3분기 330억. 330억대의 매출이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영업이익 47억, 38억, 35억. 소폭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이대로만 나가게 되면 올해 이렇게 계절적인 변동, 유동성이 뭐 계절적인 이슈가 뭐 딱히 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유제약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출액도 보시게 되면 1,200억, 4분기 하면 1,200억, 1,300억,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계절적 요인 반영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만 놓고 계산했을 때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한 150억 정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150억에서 160억 정도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요 정도 영업이익률 2019년 12월 이제 이때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은 거의 요 정도 8.8에서 9% 수준에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성향도 강하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트적인 지금 단순히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 전년도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오늘 흐름도 보시게 되면 갭상승 이후에 지금 위아래 골이 길게 달리면서 위에 매물 그리고 아래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 다 소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다만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5,500원 부근에서 약간만 비중만 좀 축소시켜주면서 수익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은 차트보다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라는 조언과 함께 안정적인 경영 중이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이 유유제약 계속 홀딩하시되 비중은 축소해 가시면 더 좋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화장품 제조 함께 보시겠습니다. 65,40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한국화장품 제조는 화장품 OEM 그리고 ODM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계 분위기 자체는 계속 상승세였지만 차트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서 참 애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추세 보니까 사실 좋지만은 않은 차트예요. 그래도 수익권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손실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조언 한번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최은 아나운서님 너무 잘 보셨어. 하락 추세 이런 자리에 많이 속아요. 사실은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위에서 박스 치고 있거든요. 이거 세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놓고 개미들 털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위아래 털면서 더 갈 거야, 소화시키다가 더 갈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 도지 캔들 나와주고 빠졌을 때 지지선이네 이러고 속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전저점 여기 한 62,000원 부근에서 사실상은 손절을 쳐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손실폭이 좀 많이 내려왔죠. 손실폭이 좀 커졌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조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올라왔다 빠졌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241선에 대한 지지 영역까지 모두 이탈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역배열이 확장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종목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보다는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화장품주 관련해서 이거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왔다가 바닥 다지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만 이상하게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격도가 벌어져 이제 종목들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될 거예요.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져 있던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 이격도가 줄어들었을 때 한번 화장품주 다시 제공약 바닥에서 제공약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 화장품 쪽으로 제조가 아닌 이쪽으로 좀 공략을 종목을 좀 바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좀 종목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셔라라는 조언을 더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조언 들어가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산 22만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두산은 두산 밥켓의 분할 합병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 두산 어제 나온 반등에 오늘 또 상승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고점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동으로 보시게 되면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이 나와주면서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추세선, 이 고점 간의 위치를 연결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예요. 하방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저점 옮겨놨을 때는 여기서는 또 삼각수렴 형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변동폭 자체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2만 1,500원 매수가 영역까지는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아까 이제 추세선을 그어줬을 때는 22만 1,000원에 대한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만 1,000원, 22만 1,500원이죠. 이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삼각수렴 상단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종목 공략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이제 금액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전량 이제 본전가에 매수가의 전량 본전가에 정말 다 정리를 해주시고 차라리 이 삼각수렴 하단 끝자락 기다렸다가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여기 반등 나오면서 이제 돌파 나올 때 확실하게 상승 추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로 돌려나갈 때 그때 공략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추세 계속 주목하시면서요. 상승 추세 이어나갈 때 또 매수하시길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마 알미늄 함께 보겠습니다. 82,00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사마 알미늄은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온 등의 알루미늄 박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올 초부터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손실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조금 멀었습니다. 아. 멀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최은하 아나운서님이 딱 잡아주신 대로 2차 전지 뭐 알루미늄 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2차 전지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못해요. 원가에서. 양극재가 70%를 차지하고 그중에 또 대다수가 리튬이 원가를 차지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알루미늄이나 이런 철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사수혜가 이슈가 나오면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82,000원대예요. 너무 높죠, 지금. 너무 높은 상태에서 82,000원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 이 위치에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려면은요,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를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전에 저점 하나는 사실은 신저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신저가의 영역은 사실상 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만들어지고 지금 하락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락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작은 파동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하락을 깨고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 위치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했고 역배열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지금 손실폭은 좀 클 거예요. 만약에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은 저는 길게 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는 보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상승했던 기간 보시게 되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 동안 상승을 했고 여기서부터 빠지는 게 1년 동안 하락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릴 것이다. 바닥 따지는데. 2년에서 3년 걸릴 거고 올라오면서 추세 타는데 6만 원권까지 올라온 데는 4년에서 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이 매수가인 8만 2천 원까지 올라온다는 느낌을 봤을 때는 저는 한 7년, 8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이 만약에 손실폭 이제 손절가를 좀 정해주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만 5천 원 손절가 반드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루미늄 박은 원가를 크게 차지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반사수의 반등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익 보시기 위해선 7, 8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조언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5천 원의 매도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동기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14,200원에 매수하셨고 3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농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랑 손을 잡고 이 감속기 모듈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대동기업 그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 나오면 팔아버릴까 하는 고민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팔으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 볼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시죠. 제가 이제 앞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말씀드리면서 농기계는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동기어 지금 14,200원 수익권까지 올라왔었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 12,000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와 오늘 시가네요. 시가 나와주고 저는 지금 이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30%대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여기서 한 20% 정도만 맞춰놓고 매수가인 14,200원 익절 반드시 여기를 이탈했을 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비중이 30%고 이제 서서히 수익권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30% 중에 비중 2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쭉 홀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 영역이에요. 지금 계속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는 사실상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신고가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20%만 비중 맞춰놓고 일부 익절하시고요. 14,200원 매수가까지 매수가에서 매수가가 익절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이 목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가에서 조금 비중 20%까지 줄여가시기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궁금한 점들 저희 채팅창 통해 보내주시면 방송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상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 이어지고요. 또 공략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는 종목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전문가님 궁금한데요. 이 공략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오늘 공략할 종목은 바로 아주아이비 투자예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처조합 그리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 모두 운용하는 이런 투자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40개 미국 기업 40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 19개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투자 소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에도 머스크 트레이드에 대한 테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의 이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 하나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 상장하지 않은 이제
스페이스 X죠. 근데 지금 스페이스 X 가치가 하나로 약 5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그리고 이 스페이스 X가 이제 지분을 일정 부분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아주 IB 투자도 이제 슬슬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내면서 엑시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사실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300억대, 700억대 최대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작년도에. 근데 올해 놓고 봤을 때도 벌써 200억 정도는 분기로 놓고 봤을 때 200억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네요. 18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스페이스X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을 때 엄청난 실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이제 4개 업체가 이제 IB 투자 쪽에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또 위탁 운용사에 선정이 되면서 매출, 운용 수익에 또한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벌어들일 수 있는 운용 수입 또한 운용 수수료 또한 운용 보수 또한 매출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주 IB 투자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락주에 있어서 하락 장세에 있어서 이런 금융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는 무조건 넣어둬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넣어둬야 된다. 하나쯤은 넣어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저는 3,050원. 3,050원 지금 오늘 지금 현재 3,070원인데 3,050원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중단이거든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돌파 나온 캔들 저점을 이렇게 하나의 가상의 박스권으로 연결해 보면은요. 박스권 중시값 약간 상단 부근이긴 하지만 중시값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제가 그렇게 장기적인 지금 손실폭이 그렇게 되면 너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단기 또는 정말 단기, 길어봐야 중기. 제 중기는 상당히 짧아요. 제 중기는 3개월 이내요. 짧으면 2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700원까지만 볼게요. 손절가 2,700원 하단 영역까지 좀 내려왔을 경우에 여기서만 좀 이탈 나오면은 정리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박스권 상단 부근 상단 이제 3,450원까지 일단 보고요. 왜냐? 박스권 매매 기본이니까. 박스권이 나왔으니까. 여기 자체를 넘어가게 되면 저는 충분히 더 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딱 1차 목표가 여기 잡아놓고 이절가 이 박스권 상단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으로 설정을 했고요. 2차 목표가 3,800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00원의 위치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4,800원. 3,800원이네요. 3,800원 위치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도 매물대 부근이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진 매물대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차 목표가까지 딱 3,800원. 매물대는 곧 나의 목표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주 IB 투자 공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아주 IB 투자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매수가는 3,050원, 손절가는 2,700원인데요. 이 투자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과 공략주까지 쭉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후장 전략도 이제 가져갈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1.5%대 상승 보여주면서요. 2,500선까지는 아직 아쉽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85%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 탄탄하게 양 지수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후장에도 더 잘 갔으면 좋겠는 마음 들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오늘 반등 나오더라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중기적 관점 이상에서는 여전히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양봉은 우리가 현금 앞으로 있을 하락장을 대비하는 현금화를 위해서 실탄을 충분히 쟁여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 나왔을 때 반드시 이 현금화 반드시 대비하셔야 되고 추가적인 하락장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분봉상의 위치거든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전에 그거 났었죠. 이거 우측으로 확장해 놓고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 완벽하게 못 잡았죠. 이 위치 고점을 연결했죠. 고점을 연결을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돌파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분봉상에서도 오늘 장 개장하고 나서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충분한 수익 줬을 때 빠져나온 엑시트하면서 수익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와줬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현금화의 기회로 바라보셔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보셨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장의 테마 섹터는 자율주행과 화장품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주 아이비를 공략해봐라 라는 조언도 더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오늘의 상승을 통해 현금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중기적인 하락장까지 대비해보시라는 전략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저희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